아유, 경수가, 나 진짜 큰일 났어. 아침에 발바닥 찌릿해서 깜짝 놀랐는데, 무릎까지 욱신대더니 이젠 허리까지 아파. 뭐? 설마 발 때문에? 나도 요즘 발이 퉁퉁 붓고 발톱까지 까매져서 겁나. 혹시 이거 큰 병 아니야? 진짜 무섭다. 우리 동창 해숙이 발 관리 안 했다가 하지정맥류로 고생한다던데 뇌혈관까지 막힐 수 있다잖아. 뇌혈관? 그럼 우리 당장 뭘 해야 해? 병원은 어디 가야 하지? 내가 유튜브 한번 찾아볼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4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해온 72세 현역 의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 특히 우리 몸의 뿌리라 할 수 있는 발 건강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디딜 때 발바닥이 찌릿하고 아프거나 하루 종일 걷고 나면 발이 퉁퉁 붓고 무릎이나 허리가 욱신거린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신발을 신을 때 발가락이 조여서 불편하거나 다리가 무겁고 저리다고 느껴지신 적 있으신지요?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매일 듣습니다. 발은 단순히 걷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 몸의 균형과 건강을 지탱하는 제2의 심장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발을 너무 소홀히 여기곤 하죠. 오늘은 발 건강이 왜 중요한지 실제 환자와 지인의 사례를 통해 생생히 들려드리고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관리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함께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발이 왜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지 궁금하시죠? 발은 우리 몸의 가장 아래에서 체중을 지탱하고 균형을 잡아주는 핵심 부위입니다. 그런데 나이 들수록 발의 아치가 무너지고 근육이 약해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는 1980년대 초, 그러니까 40년 전쯤 한 60대 여성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발바닥이 너무 아파서 까치발로 걸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그냥 오래 걸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지만 진찰해 보니 족저근막염이 심각했고 발 아치가 무너지면서 무릎과 골반까지 틀어졌더라고요. 결국 허리 통증까지 생겨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지셨죠. 이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선생님, 발이 이렇게 전신에 영향을 미칠 줄 몰랐어요. 젊을 때 좀 더 신경 썼으면 좋았을 텐데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발이 무너지면 단순히 발바닥 통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발 아치가 한쪽으로 더 무너지면 신체 균형이 깨져요. 정강이뼈가 안쪽으로 돌아가고 허벅지와 골반도 틀어지면서 허리, 어깨, 심지어 목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통, 어지럼증, 심지어 뇌혈관 순환 장애까지 이어질 수 있죠. 제 지인 중 한 분, 70대 초반이신 김 선생님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김 선생님은 젊을 때부터 등산을 즐기셨는데 평발이 점점 심해지면서 무릎 통증이 생겼어요. 처음엔 운동하다 보면 나아지겠지 하셨지만 결국 골반이 틀어지고 허리 디스크까지 오셨죠. 병원에 오셔서 의사 선생님, 발만 잘 관리했어도 이렇게 안 됐을 텐데요. 하시며 한숨 쉬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혹시 걸을 때 발바닥이 차갑거나 뜨겁게 느껴지거나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발이 보내는 SOS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면 독소가 빠지고 통증이 사라진다는 영상들 많이 보셨죠? 저도 호기심에 몇 개 봤는데 드라마틱한 효과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과연 사실일까요? 제 환자 중 50대 후반 여성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발바닥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셨는데 약국에서 산 파스를 붙이고 나서 선생님, 통증이 좀 덜해졌어요 하시더라고요. 파스에 들어있는 멘톨, 살리실산, 캡사이신 같은 성분은 발바닥을 통해 흡수되면서 국소 혈류를 개선하고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2001년 논문에 따르면 생강 추출물 같은 성분이 염증을 줄이고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나왔어요.
또 라벤더 오일이 포함된 파스는 수면 질을 조금 개선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죠. 하지만 독소 배출이나 즉각적인 전신 건강 회복 같은 건 과장된 경우가 많습니다. 제 지인 중 한 분은 파스를 붙이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좋아하시다가 2주 뒤 다시 통증이 돌아왔다고 하셨어요. 파스는 치료제가 아니라 보조수단입니다. 통증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피로를 줄이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 환자 중 60대 남성분이 파스를 매일 붙이셨는데 통증은 줄었지만 발 아치가 계속 무너지면서 무릎 통증은 해결되지 않았죠. 결국 운동과 신발 교정을 병행하셔서 증상이 호전되셨어요. 여러분, 파스를 붙여본 적 있으신가요? 효과가 어땠는지, 어떤 점이 좋았는지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발 건강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더 깊이 이야기해 볼게요. 발은 우리 몸의 최하단에서 체중을 지탱하고 균형을 잡아줍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리며 다리에서 심장으로 혈액을 다시 올려보내는 펌프 역할을 하죠. 발 건강이 무너지면 운동량이 줄고 혈액순환이 나빠지면서 하지정맥류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셨던 70대 남성분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소 발 관리에 소홀하셨는데 어느 날 다리가 자주 붓고 무거운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검진해보니 하지정맥류 초기 단계였죠. 평발이 심해지면서 종아리 근육이 약해졌고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된 거였습니다. 다행히 꾸준한 발 운동과 마사지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죠. 발 아치가 무너지면 무릎, 골반, 허리가 틀어지고 심하면 척추 동맥을 눌러 뇌혈류 장애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65세 여성분이 계셨는데 평발 때문에 무릎 통증이 심했어요. 이분은 걸을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려서 운동을 거의 못 하셨죠. 검진해보니 발 아치가 무너지면서 골반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결국 허리 통증까지 생겼더라고요. 이분에게 발 운동과 자세 교정을 권해드렸더니 3개월 뒤 선생님, 걸을 때 훨씬 편해졌어요 하시며 웃으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다리가 자주 붓거나 무겁게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발 건강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집에서 직접 발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디딜 때 발바닥, 특히 뒤꿈치가 욱신거린다면 족저근막염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어서 돌출되어 있다면 무지의 반증일 가능성이 높죠. 제 환자 중 60대 여성분이 계셨는데 무지의 반증 때문에 신발 신는 게 고통스러우셨죠. 이분은 발가락 운동과 적절한 신발로 많이 호전되셨어요. 세 번째, 발바닥에 각질이 두꺼워지고 갈라진다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발톱 색깔이 검거나 어두워졌다면 말초혈관 문제를 의심해야 해요. 다섯 번째, 한쪽 발만 붓거나 저린다면 좌골신경통이나 림프순환 문제를 체크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 감각이 떨어지고 상처가 잘 안 느껴진다면 당뇨 합병증 가능성이 있으니 꼭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제 환자 중 70대 남성분이 발톱 색깔이 어두워진 걸 그냥 넘기셨다가 나중에 말초혈관 질환 진단을 받으신 경우가 있었어요.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로 호전되셨죠. 여러분, 최근에 발을 유심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발톱이나 발바닥 상태가 어땠는지 떠올려 보세요. 발 건강을 되살리려면 특정 근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발바닥의 작은 내재근, 두 번째는 종아리에서 발바닥까지 이어지는 후경골근, 세 번째는 혈액순환을 돕는 가자미근, 네 번째는 무지의 반증을 예방하는 엄지발가락, 굽힘근, 다섯 번째는 발의 유연성을 돕는 발가락 벌림근입니다.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평발, 무지의 반증, 혈액순환 문제가 생기죠. 제 환자 중 65세 여성분이 계셨는데 평발 때문에 무릎 통증이 심했어요.
후경골근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 나서 무릎 통증이 줄고 걸음걸이도 훨씬 편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70대 환자분은 발가락 벌림 운동을 매일 하시며 무지의 반증 진행이 멈췄다고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발 근육을 강화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부터 시작해보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제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발 운동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수건 운동입니다. 바닥에 수건을 깔고 발가락으로 잡아당기거나 밀어보세요. 이게 발바닥 근육을 단련하는데 최고예요. 제 지인 중 한 분은 매일 저녁 TV 볼 때 수건 운동을 10분씩 하셨는데 발바닥 통증이 확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쇼트풋 운동입니다. 발을 바닥에 대고 앞꿈치를 뒤로 당겨 발이 작아지는 느낌을 5초간 유지하세요. 10에서 15회 반복하면 됩니다. 처음엔 어렵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발이 쫀쫀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세 번째는 까치발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90도로 하고 뒤꿈치를 들어 올려 23초 유지하세요. 15회 정도 반복하면서 종아리 근육이 수축되는 느낌에 집중하세요. 제 환자 중 60대 남성분이 이 운동을 매일 하시며 다리 부종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네 번째는 발가락 벌리기입니다. 누워서 발가락을 쫙 벌려주는 운동인데 무지예반증 예방에 좋아요. 다섯 번째는 힐 레이즈로 뒤꿈치를 들어 올려 발바닥 근육을 단련하는 방법입니다. 이 운동들은 평발 예방, 혈류 개선, 무릎과 골반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수건 하나 꺼내서 이 운동 한번 해보실 건가요? 채팅창에 다짐 한마디 남겨주세요. 발 운동과 함께 마사지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발에는 7,000개 이상의 신경 말단, 정맥, 림프가 분포해 있어서 마사지가 전신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2020년 논문에 따르면 발 마사지는 수면 질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고 나왔어요. 2011년 논문에서는 발 마사지가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인다고도 했죠. 제 환자 중 70대 초반 남성분이 계셨는데 잠을 못 주무셔서 늘 피곤해 하셨어요. 이분이 매일 저녁 10분씩 발 마사지를 시작하신 뒤로 선생님, 잠이 꿀잠이에요. 하시며 웃으시더라고요.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마사지 방법은 오일을 바르고 발바닥부터 종아리까지 가볍게 쓸어 올리는 겁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30g 정도의 가벼운 압력으로 하세요. 마사지 볼이나 골프공, 얼린 물병을 이용해 굴려주는 것도 좋아요. 지압 슬리퍼를 신는 것도 간편한 방법이죠. 제 지인 중 한 분은 지압 슬리퍼를 신고 집 안을 다니시며 따로 시간 내지 않아도 마사지 되는 기분이라고 하셨어요. 또 다른 방법은 따뜻한 물로 족욕하는 겁니다. 족욕 후 발을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훨씬 좋아지죠. 여러분, 오늘 밤 족욕이나 마사지 한번 해보시겠어요? 100세까지 꼿꼿이 걷는 비결을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째, 올바른 자세로 걷는 겁니다. 허리를 펴고 어깨를 펴고 배에 살짝 힘을 주세요. 뒤꿈치 마이너스 발바닥 마이너스 발가락 순으로 체중을 이동하며 걸으시고 시선은 정면을 향하세요. 하루 1만 보를 꾸부정하게 걷는 것보다 5천 보를 바른 자세로 걷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제 환자 중 75세 여성분이 계셨는데 꾸부정한 자세로 걷다가 허리 통증이 생기셨죠. 자세 교정과 함께 하루 5천 보를 바르게 걷도록 권해드렸더니 2개월 뒤 허리가 훨씬 가벼워졌어요 하시더라고요. 둘째, 하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스쿼트, 런지, 뒤꿈치 들기 같은 운동으로 근육량을 유지하면 낙상 위험도 줄어듭니다. 제 환자 중 80세가 넘으신 분이 계신데 매일 아침 10분씩 하체 운동을 하시며 이 나이에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기적이라고 하셨어요. 셋째, 발을 잘 느끼고 잘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발 관리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제 지인 중 한 분은 매일 아침 5분씩 발가락 스트레칭을 하시며 발이 살아나는 느낌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발 관리 시작해 보실 건가요?
어떤 작은 실천부터 해보고 싶으신지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발 관리를 꾸준히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지 이야기해 볼게요. 발 건강을 챙기면 무릎, 골반, 허리 통증이 줄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부종도 빠집니다. 제 환자 중 68세 여성분은 발 운동과 마사지를 3개월 꾸준히 하시고 나서 다리가 가볍고 밤에 잠도 잘 와요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70대 남성분은 하지정맥류 초기 증상이 있었는데 발 운동과 족욕을 병행하신 뒤 다리가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이런 사례를 볼 때마다 저는 발 건강의 중요성을 새삼 느낍니다. 발은 우리 몸의 뿌리입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알려드린 운동, 마사지, 자세 교정을 꾸준히 해보세요. 저는 40년 넘게 환자를 보며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발 관리 다짐 한마디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